탱크형은 PT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전체 정전이 난 적도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터트려 본 거는 PT가 폭발하는 걸 봤어요. PT가 폭발한 거는 고압선로에 영양 없고 수동으로 투입하면 돼요. PT가 폭발했을 때는 정전 시간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실무에 진입하는 전기기사님들을 위해서 특고압 수전 설비하고 저압 수전 설비가 있는데, 특고압 수전 설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열어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상전주에서 들어옵니다. 지상전주에서 들어올 때는 한전 측 1차 측이 한전 부분이고, COS인데 COS 2차 측이 수용가 부분이에요. 수용가. 그러면 전주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수용가로 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케이블이 오죠. 케이블이 와요. 케이블이 들어오는데 특고압 22,000 케이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블은 특고압이기 때문에 차폐, 즉 전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케이블 들어온 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입 케이블이 있어요. 어느 현장이나 인입 케이블은 다 있습니다. 인입 케이블이 있어요. 인입 케이블 오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는 특고압 케이블이 있습니다. 특고압 케이블 22,000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똑같은 케이블인데 굵기가, 이거는 저압입니다. 저압. 이건 접지선이고, 저압 케이블도 만지면 저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지금 끄덕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검전기가 있습니다. 검전기로 저압 케이블은, 이것은 전련 케이블입니다. 전련 케이블,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 케이블이라. 그렇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뭐가 돼요? 전기가 밖으로 새 나와. 유도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선로에 전기가 밖으로 통하고 하니까 이 선로에 막 통신선이 옆으로 가고 했을 때 통신유도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선로에 문제가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전기로 확인해 봅니다. 자, 검전기로 확인하니까 전부 전기가 다 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즉 전련 케이블인지 차폐, 완전한 차단폐, 막았다.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막 UTP 통신선이 같이 가면 전자 유도장애를 일으켜서 통신선에 간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2,000 케이블입니다. 22,000 케이블이에요. 22,000 케이블이 지금 전기가 새면, 저압처럼 전기가 새는 거는 이렇게도 뭐 사람한테 영향이 없지만, 22,000에서 만약 전기가 새버렸다 하면은 사람한테 큰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차폐 케이블이에요. 제가 여기서 톱으로 썰거나 뭐 하면 작살나겠지만 톱으로 썰 일도 없어요. 근데 22,000 케이블에는 검전기를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차폐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삼상을 잡아도 통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사가 되면 내가 인입 케이블에서 이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전기기사 자격증 땄어, 어떻게 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기기사는 확실하게 왜 접근을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하는 그 기술을 아는 것이, 여기가 안전한 케이블인가 안 안전한 케이블인가를 알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필요한 거고, 살아남는 전기기사들은 이런 기술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안 통하죠? 통하죠. 자, 이거 인입 케이블이 지금 이렇게 지하로 들어와서 이렇게 위로 해서 노랗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조인 케이블로 왔어요. 조인 케이블로 왔으면 여기에 이제 제가 교육을 한다고 한번 현장을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만은 열어볼 기회가 많이 없다 이거지. 자, 오늘은 현장을 설명하는 거니까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고압이 지금 또 들어왔죠. 예? 특고압이 들어왔는데 지금 케이블 헤드 위로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저기서 왔잖아요. 이게 저기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대보겠습니다. 안 통하잖아요. 근데 케이블 해도 제가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걸 갖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삑삑거리는 지점까지 접근하면 돼요. 접근합니다. 지금 거리가 약 70cm 정도 돼요. 거리가. 자, 여기서 접근합니다. 여기서. 그럼 나는 여기까지 가도 관계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접근 한계 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 뭐 여기 1m 접근하면 됩니다. 뭐 얼마 되면 실제 22,000은 한 20cm, 즉 30cm까지는 관계가 없어요. 막 들어갔잖아요, 내가 지금. 30cm까지 들어갔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자, 그래서 전기기사들은 여기에서 접근 한계 거리가 내가 얼만큼 가도 관계가 없는지, 아이, 저 22,000이 날 잡아 당길 건 아니잖아요. 밀어내면 밀어내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으로 가면 안 하죠. 자, 위로 가면 삑삑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이블 헤드까지 지금 접근했잖아요. 접근해서 내가 케이블 헤드가 이렇게 봐서 문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 닫고 할 때는 항상 천천히 해야 돼. 이거 하다가 바가지 앞으로 딱 꼬꾸라지면 즉사지, 즉사. 그래서 이런 현장에 실무 교육을 뭐 한다 해도 바로 살아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실무 교육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현장을 보기 전에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겠는데, 이제 수전 설비도가 이렇게 지금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MOF가 있습니다. MOF. 이거는 몰드형이에요. 몰드형 MOF인데, MOF가 어떻게 생겼는지, MOF는 PT 플러스 CT입니다. 그래서 PT하고 CT가 한 몸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PT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PT가 있어요. PT는 이거는 MOF PT하고 틀려요. 이거는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러니까 이거는 110V. MOF나 이거나 이제 110V 이것도 이제 PT는 2차 측이 110V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 PT가 MOF PT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PT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쪽 조작 전원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고, MOF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요 계량기로 갔다 이거죠. 계량기로. 여기에 와 보시면, 자, 인입 케이블로 해서 방금 우리가 케이블 헤드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 현장에는 제가 이거 테이프로 제가 직접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건 무슨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에는 LBS가 일회선 수전 방식이라서 LBS로 바로 받아요. LBS가 들어오면 여기 파워 휴즈가 끼워져 있잖아요. 파워 휴즈가. 요즘 이드라 강의에 보면 파워 휴즈 나가는 강의를 많이 하죠. 파워 휴즈가 나갔을 때 파워 휴즈 예비가 없으면 현장이 전체 정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워 휴즈가 갈아 끼워져 있고, 그런데 파워 휴즈를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여기에 LBS 후단에 붙어 있지만 여기다가 파워 휴즈는 여기에 표시를 했어요. MOF입니다. MOF는 보니까 PT가 13,200에 110에 CT가 100대5 해가지고 이 MOF 함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데, 여기서 MOF는 탱크형, 유입형이 아니고 몰드형이에요. 그 몰드형 MOF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고, 자, 여기 보이는 파워 휴즈입니다. 파워 휴즈인데, 저기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파워 휴를 들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기에 들어가는 파워는 여기에서 들어가면 맞습니다. 파워가 폭발하는 일은 내가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날 확률이 누가 뭐 계산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10,000대 1이라 그랬어요. 그럼 0.01%. 야, 상당히 재수만 좋으면 파워 폭발 안 하고 현장을 뭐 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접근 한계거리가 어디까지냐.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막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30cm까지 관계없어요. 그러면 전기기사가 여기에서 이 안전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1m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어요 살아요 하지만 내가 전기기사다 그러면 1m라는 규정은 자기가 이 검정기로 갖다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한 1m 거의 가까이 돼요. 들어가도 돼요. 막 들어가도 돼.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20cm까지, 즉 한 30cm까지는 안전하다.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툭과업을 뭐 절대 만지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LBS 수동 조작함인데, 만약에 LBS 파워 휴즈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파워 휴즈를 교체한다든가 여기에 파워 휴즈를 교체한다 그러면 LBS를 잘라야 되거든요. LBS를 잘라야 되는데 LBS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조작 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실수로 조작 전원이 아니 자기는 안 건드려 이걸 떨어뜨려서 파워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심장이면 이걸 떨어뜨려서 교체할 수 있는 저 인임구 CO에서 안 내리고 여기서 교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교체돼요. LBS 내리면. 그러면 LBS가 자동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 이것이 딸깍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보면은 조작전원이라는 게 있는데 LBS 조작전원, DC 메인 조작전원, 전열 조작전원, 전등 조작전원이 있는데 LBS 조작전원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내리는 거예요. 이걸 내리면 LBS가 어떻게 수동으로 외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LBS 수동. 이런 거. 이거 내리고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리고 올릴 때는 그냥 막 올리면 난리 나죠. 폭발하죠, 폭발. 이거 내리는 순간 끝장나요. 근데 핸들을 어떻게 이리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돌려요. 오직 한 방향. 그래서 현장에 처음 근무하다 보면 이 수동 조작 시 어떻게 되면 수동 핸들을 우측 방향으로 45도 돌리면 투입된다. 개방 시는 수동 방향으로 우측으로 8회 돌리면 개방된다. 8바퀴. 그러면 여기에 이걸 끼우고 막 돌리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뗄 때, 개방시킬 때 반대, 투입할 때 이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것에 돌리는 거에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오직 한 방향으로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기사들이 근무하다 보면 1000명에 한 분은 수동 조작하는 현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되면 전기 자격증만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현장에 와서 이런 수동 조작 핸들을 전기기사의 시험에 나오나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와서 궁금증이 한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나 지금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수동 조작 핸들 같은 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나중에 없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한 경우에 이런 데는 지금 아주 위험한 곳이잖아요. 위험한 곳은 이런 키가 한 개씩 더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버리면 이것을 열어도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여는 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닫아버리면 여기서 누가 침입자가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전기에서 어떻게 해서 뭘 해보겠다 해도 이게 잠겨버리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락이 하나 더 되어 있다. 이제 V12 차단기는 전면에서 안전합니다. V12 차단기는 22,000이라도 전면에서 안전해요. V12는 우리가 후면 볼 필요는 없지만
V12는 차단기를 여기서 인출해서 여기서 이 밖으로 이까지 끌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방을 완벽하게 V12를 개방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개방하느냐? 이것도 PF도 못 믿고 여러 가지 못 믿으면 후단에 작업할 때 V12까지 개방을 시켜. V12가 자동으로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12도 개방시켜버린다. 그리고 V12를 개방시키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걸 돌려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빼내고 그 다음 돌려서 이거는 테스트 돌리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 나사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틀려. 그러면 V12 개방할 때는 그냥 개방합니까? V12 개방할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개방? 이걸 빼내려고 하면 V12 내렸다고 개방되는 게 아니야. 안전하게 해야 돼요. 이거 개방시키려고 하면 위에 LBS 내려놓고 개방시켜야 돼.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무전압에서 개방시키는 게 낫다 이거지. 그리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V12를 인출할 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수전 설비에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전 설비 이 뭐 하자 기간에 뭐 문제가 있어서 하면 이 수전 설비 업자들이 이 개방을 잘해요. 그러니까 전기 기사들이 꼭 이 개방까지 V12까지 인출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 현장은 작으니까 V12가 이렇게 한 대 정도 있지만 큰 현장 같은 데는 V12만 해도 뭐 여러 대가 달려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V12는 이 앞단에는 자, 전기 안 통하잖아요. 지금 전기가 안 통해. 고압이 없어. 고압이 저 후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에 V12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현장마다 각각 다 틀려요. 자, 여기에 보니까 V12는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타이머도 있고 마그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회로가 있죠. 이거는 V12 내부 조작 회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V12도 마찬가지 조작 전원이 있어요. 근데 V12 조작 전원은 우리가 거의 손을 안 댄다. 그대로 살려만 놓으면 돼요. 살려놓으면 돼요. 항상 닫을 때는 천천히 닫아야 된다. 아무리 디지털 기계라도 이걸 세게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전반 뒤로 자, 여기에 계량기가 있고 여기도 접지 단자함이 쭉 있지만 요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접지 단자함이 전부 공통으로 다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어. 접지 단자함이 이렇게 공통으로 다 여기는 뭐 TR 뭐 LA 1종 접지 그 다음에 뭐 1종 접지 이렇게 2종 접지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예, 요즘은 공통 접지 이렇게 접지를 이렇게 다 물려 있다. 우리 공부할 때 뭐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뭐 접지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는데 신경은 꺼. 자, 그러면 여기에 계량기 함은 MOF에서 온다 이거지. MOF에서 오면 MOF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앵크형 MOF는 밖에서 보이는데 몰드형 MOF는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LBS, PF, MOF, PT가 하나에 들어있는 거야. PT는 뭐예요? MOF, PT는 계기용 변압기, 조작용 전원. 110V로 조작용 전원을 주는 겁니다. 조작용 전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작용 전원, 고압에서 해당되는 거야. 저압 측의 조작용 전원이 아니고 고압 측의 조작용 전원. 그 다음에 이거 열고, 자, 이거 열어도 안 열어져요. 위아래 부분인 경우에는 둘 다 열어야 돼. 자, 지금부터는 아주 조심조심히 여기서 보면 통전 중에는 커버를 열지 마세요. 경고 붙였잖아. 경고 붙였어. 관리자 외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PT가 있는데 여기에 PT는 보면은 100VA 이거는 계기용 변압기 PT입니다. 계기용 변압기 PT인데 왜 이것을 제가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파워 휴즈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몰드형 PT인데 PT가 폭발하는 게 있어요. 불량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깨져 폭발해. 그러면 여기 휴즈가 앞에 휴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휴즈도 보니까 휴즈 링크가 틀리고 크기가 틀리잖아요. 고압이니까 특고압이니까 이게 흐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계기용 변압기 PT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밑에는 여기는 보면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몰드형 CTPT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계기용 변압 변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결선도가 나와 있고 여기서 결선해서 계량기로 가잖아요. 이 안에 100대5 변압기하고 여기에서 계기용 변압이니까 PT하고 CT가 하나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로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로 내장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폭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탱크형은 이게 이 PT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 정전이 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터트려 본 거는 요 몰드형 MOF가 폭발되는 것보다 저는 현장에서 PT가 폭발하는 걸 봤어요. 이 PT가 폭발해가지고 저희 현장에서 PT가 폭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PT가 폭발한 거는 고압선로에 영향이 없거든요. 고압선로에 영향 없고 수동으로 투입하면 돼요. 수동으로, 배터리가 없을 때는 수동으로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PT가 폭발했을 때는 정전 시간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만히 보면 CT라고 요 CT 100대5만 보고 CT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 돼 있잖아.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MOF에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몰드형 MOF하고 PT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쓰면 이거 CT인가? CT가 아니죠. 예, 이거는 MOF다. MOF를 이제 몰드형 MOF를 보는 겁니다. 탱크형 MOF하고 몰드형 MOF하고 차이가 있죠. 예. 여러분들이 뭐 직무고시를 한다 뭐 한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근데 더 이상의 어떻게 뭐 직무고시 한다고 막 접근해가지고 뭐 내리거나 정전을 시켜서 하는 걸 자꾸 어떤 분들이 강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정전을 해가지고 직무고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V12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가 V12 후단입니다. V12 후단은 저 앞에 V12 보이죠? V12 연결되면서 계속 V12가 한 통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는 완전히 그냥 밀봉되고, 그 다음에 뭐 돼 있습니까? 카바로 완벽하게 돼 있어서 특고압인 경우에는 거의 그 점검 필요성이 많이 없어요. 이제 변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압기. 자, 파워 휴즈가 끼워져 있는데, 변압기 1차 측에는 보통 COS를 끼웁니다. COS를 끼우고 아니면 비한류형 파워 휴즈 긴 거. 근데 여기는 한류형 파워 휴즈를 끼웠어요. 그러면 변압기에 이상이 있을 때 이 파워가 나가주면 메인 파워가 안 나가고 이 변압기 하나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한류형 파워 휴즈가 끼워져 있다. 그리고 접근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50cm까지는 뭐 큰 문제 없어요. 특고압 측을 봤는데, 변압기 특고압 측은 뭐 이렇게 검정기로 해서 확인만 이렇게 해볼 뿐 접근 안 돼요. 접근하면은 저도 뭐 목숨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배전반 문 닫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괜찮잖아요. 이만큼 배전반 문은 접근 한계거리 밖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접근 한계거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됐어? 우와, 이거 겁나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괜찮잖아요. 괜찮잖아. 그러면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압기 몰드 변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근 함계거리, 저압도 여기 고압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장이 많이 흘러요. 이거는 자기장 측정으로 접근 한계거리를 아는 거니까, 자, 이 정도 가니까 자기장이 흐르죠. 자기장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저압 부분이에요. 저압 부분은 가도 되는 거예요. 뭐 손 대기 전까지는 가도 되는 겁니다. 손 대기 전까지는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압은 이게 38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장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뭐 10cm, 15cm에서 접근 한계거리 표시를 하지만 저 앞부분에는 관계가 없고 저 앞 케이블은 방금 제가 뭔 얘기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380 케이블이지만 이게 절연 케이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강심장인가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연이 확실히 돼 있어. 안 돼 있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 몰드인 경우에는 촉수염금, 감전시 쇼크, 화상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도 몰드는 살아있는 걸 손 안 대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손대도 관계는 없겠지. 그러나 하지 말라고 써져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써져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접근 한계거리를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저압, 고압을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접근은 괜찮잖아요. 이게 만져서 제가 통하면 큰일 나죠. 이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저압이기 때문에 저압에서는 전압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전압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이 두꺼우니까 이거 감전되면 죽겠네. 안 죽어요. 자, 이렇게 잡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몇 볼트가 지금 뜨냐면 374. 그 다음 T하고 S상 찍어봅니다. 374. 그 다음에 T하고 N상을 찍어보겠습니다. 217, 218 뭐 이렇게 나오네요. 전기 기사가 되면 변압기 고압측, 저압측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이런 케이블이 만져도 큰 문제가 없다. 예전에는 예전 뭐 옛날 얘기 계속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온도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공장에서 전부 이걸 잡아보면서 열 체크하는 겁니다. 자기 체온하고 이거하고 열 체크를 해서 이거 뜨끈뜨끈하다 하면 여기 부하가 많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체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이런 것도 안 쓰잖아요. 이런 것도 뭐 돈 좀 있으면 뭐 씁니까? 이런 것도 안 쓰고 열화상 카메라를 쓰고 하는데, 저희 현장에도 지금 열화상 카메라를 사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 기사들이 비해요. 뭐 결제 올리기가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 접근 한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전기 기사님들이 이론을 따시고 그 다음에 실무를 익히시면서, 이걸 남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자꾸 뭐 기술적인 것만 얘기해주고 하면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접근 한계거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